자, 오늘 내용이 뭐냐? 자, 우리가 키워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키워드를 어떻게 블로그 내에 배치를 하는지, 블로그 안에 배치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최근에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을 해서 관련된 키워드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땡땡병원 제왕절개를 했습니다. 이거 땡땡도 다 알려드릴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키워드를 정하고 포스팅을 했습니다. 포스팅을 한번 일단은 이 키워드가 정말 제대로 된 키워드인지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네이버에 해당 키워드가 노출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출이 돼야 사람들이 다 자연스럽게 보고 클릭해서 그 해당 업체의 매출이 올라가니까요. 병원은 효성병원 제왕절개. 클릭을 하면 통합에 이 뷰가 먼저 나오죠. 뷰가 먼저 나온다는 거는 이 키워드에서는 뷰라는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쪽을 먼저 띄워주는 겁니다. 가끔 통합 검색에 뭐 뉴스가 먼저 나올 때가 있고 광고가 먼저 나올 때가 있고 뭐 이렇게 되죠. 하지만은 요 키워드를 가지고는 여기에 아기용품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상업적으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꽤 좋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요겁니다. 제가 블로그 쓰는 법에 대해서 틈틈이 알려줬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해서 사양이 노출이 됐죠.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통합 검색에 노출되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 블로그 포스팅 했을 때 뷰에 이제는 페이지 개념이 없어졌고요. 어느 순간 여기 금방 보여주셨죠. 버퍼링 돼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이제 두 번째죠. 두 번 하면 총 3페이지 정도만 노출이 되고 이 이상 넘어가면 포스팅을 해도 뭐 저품질 개념보다는 아예 노출이 안 되는, 이제는 저품질이라는 개념은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제일 하단에 보면 1에서 15인가 20까지 나오고 계속 넘길 수 있잖아요. 이제는 퀄리티가 없는 글들은 아예 노출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공표를 해버렸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정보성이죠. 어떻게 보면 효성병원 제왕절개에 대한 정보성인 글입니다. 입원을 했기 때문에 제왕절개를 하거나 아니면 자연분만을 했을 때 여기 입원했을 때 어떤지도 궁금하고 아니면 제왕절개가 어떤지도 궁금한 사람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 타겟은 20대에서 40대까지 출산을 위한 20, 40대 여성분이겠죠. 그리고 여기 공감이랑 댓글, 아마 이런 것들은 다양한 문의 글들이 있을 겁니다. 맞죠? 비밀 댓글도 있고. 요거에 대한 이게 핵심 키워드죠. 여기에서 분석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이 키워드를 어떻게 배치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쑥 한번 볼게요. 1일차, 수술 2일차, 이 제목 잘 나눠줬죠. 이렇게 잘 나눠주면 포스팅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리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가 편하고, 이거를 읽다 보면 여기에 체류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더 네이버 블로그의 지수가 높아져서 상위 노출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꼼꼼하게 포스팅하죠. 저는 초반에는 한 5장에서 10장 사이 넣으라고 하시는데 이분은 블로그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꼼꼼하게 작성을 해 주셨어요. 이렇게 많이 사진과 글을 넣어서 적나, 사진을 5장에서 10장 정도 사이 넣나, 요 키워드가 우리가 넣고자 하는 키워드가 내용에 들어가는 개수는 저는 그냥 한 요 정도만 하라 하는데 그 요 정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작성한 글에 효성병원 제왕절개의 키워드가 몇 번 들어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효성병원 제왕절개 보시면 제목에 하나 들어갔죠. 제목에는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를 쳐보면 여기 바로 문장 시작하는데 효성병원 제왕절개 나와 있죠. 이 중간 내용에는 없고 맨 마지막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이 긴 포스팅에 효성병원 제왕절개라는 핵심 키워드를 2개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겠습니다. 태그도 넣었죠. 여기 태그 제일 앞에 효성병원 제왕절개 핵심 키워드니까 당연히 저는 해시태그를 뭐 순서는 뭐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그냥 넣을 거면 핵심 키워드를 요 앞에 넣으라 하거든요.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제목에 핵심 키워드 넣었죠. 내용에 핵심 키워드 2개를 넣었죠. 그리고 태그에 핵심 키워드를 넣었죠. 이렇게 3군데 보겠습니다. 또 다시 정리를 하자면 키워드 배치는 저는 제목에 반드시 핵심 키워드 넣고, 두 번째는 내용에 반드시 핵심 키워드 넣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그 넣는 부분에 반드시 핵심 키워드 넣고입니다. 제가 앞서 강의들의 키워드 예시를 들었던 거 기억나세요? 경산 자동차 검사소, 대구 자동차 검사소, 부산 남포동 족발, 그리고 이번에 효성병원 제왕절개,
효성병은 PPL 아닙니다. 요 4개가 제가 강의들, 우리 유튜브 채널 강의에 들었던 핵심 키워드들 예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요 핵심 키워드를 제목, 내용, 태그에 넣었습니다. 제가 이걸 왜 그래 강조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핵심 키워드를 뭐 처음에 넣어도 되고 중간에 넣어도 되는데 그냥 저는 편하게 문장 시작할 때와 문장 중간에 넣을 수 있으면 넣고, 여기는 안 넣었지만은 중간에 넣을 수 있으면 넣고 맨 마지막에 넣고 태그에 넣고 이렇게 그냥 공식화처럼 말씀을 드리거든요. 한마디로 내용의 핵심 키워드 넣는 공식, 이건 그냥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제시한 게 아닙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공식처럼 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제가 핵심 키워드를 빼먹지 않고 넣거든요. 사진 첫 번째 장에 넣고, 사진 중간쯤 해서 넣고, 사진 마지막에 넣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최소 3번은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목 하나, 내용 3개, 태그 하나 이러면 총 5개 정도 키워드가 들어가잖아요. 남들은 이제는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해서 계속 노출은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많이, 내가 알리고자 하는 키워드를 많이 넣지 말라는 거지, 이 정도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거, 키워드를 어떻게 블로그 안에 배치를 하는지 알아보는 것에 대한 내용과 그 키워드 배치하고 내용에 핵심 키워드 넣는 그냥 공식 같은 거를 한번 간단하게 알려드려 보았습니다.